네,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했던 익산의 장전마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피해자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도 넘나들고 있는데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쓰던 연초박이 그 원인이란 사실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익산에서는 장전마을 그 뒷이야기를 다룬 책이 나왔는데요. 집필을 맡은 좋은정치 시민넷 손문선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장전마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은 익산 함라에 있는 작은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집단암 발병 사건이고요. 예. 마을에 90명 정도의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살고 예. 계셨는데 여기 90명 중에 33명이 암에 걸렸고요. 예. 예. 이 중에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분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20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환경피해 원인은 마을에서 500m 떨어진 유기질 비료 공장이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연초박을 수년 동안 사용을 했고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예, 연초박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를 직화 방식으로 바로 예, 떼서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일군 발암물질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일군 발암물질이 배출되면서 무방비로 이것도 저감되지 않고 배출구로 배출되면서 주민들한테 집단으로 암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주민들에게 노출이 됐고, 자, 주민들 가운데 90명 가운데 33명이 암이 걸렸다. 예. 3분의 1 이상이 이제 그 암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벌써 몇 분이나 돌아가셨습니까? 아이고.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인과관계가 밝혀졌죠. 예. 어떻게 지금 이제 환경부가 그런 인과관계를 밝혀냈는데 이런 케이스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언론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고된 뒤에 이제 주민 대책위도 구성하고 2017년 4월에 환경부에 건강 영향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역학조사 청원을 넣거든요. 청원을. 예, 이걸 환경부가 받아들여서 예. 2018년도 1월부터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비료 공장이 주민들의 집단암 발병간에 인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이 사건은 집단암이기 때문에 암종도 다양하거든요. 뭐 폐암, 간암, 뭐 피부암, 담낭암, 담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암에 대해서 한 번도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고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예. 한 가지만 나오면 특이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암종이 나왔기 때문에 암에 대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인정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환경에 좀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테면은 특이성 어떤 뭐 무슨 뭐 이제 위암이랄지 뭐 간암 진폐증 같은 특이성 질환 특정 부분만 이제 암 발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과관계가 쉬울 수도 있겠으나 비특이성까지 인정한 사례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담뱃잎, 찌꺼기, 그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의해서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걸 인과관계 인정한 것도 담배 소송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데 이걸 인정하는 케이스가 장전마을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까 이렇게 암에 걸린 분 중에 두 분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예. 암 치료는 익산시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을 항구적으로 치료를 약속을 했잖아요.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자, 당시 주민들 중에는 이제 소송에 나선 분도 계시고 조정에 임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같진 않을 텐데요. 예,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에 대해서 암으로 사망한 분들의 상속인들 그리고 거주한 분들, 암 투병자분들 175명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걸 국가배상 소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환경오염 피해에 있어서 행정이 부정하고 불법적 행위를 한 익산시하고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때 175명 소송가액은 176억이었는데 여타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판사 직권으로 82% 146명이 민사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 민사 조정 거부한 분들은
25명 정도가 됐고 나머지 이제 4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망을 해서 자격을 상실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실제 민사 조정에서는 익산시가 70%, 그다음에 전주시가 30%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예. 소송 본안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23일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예.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책임이 있다. 집단암 발병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아, 배상 결정까지. 예. 자, 그런데 이제 공장은 현재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다고 하죠. 예. 지금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어떻게 뭐 기록으로 좀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 공장 존치와 철거 문제로 익산시와 굉장히 다툼과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예. 원래 주민들이나 민간 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국립환경박물관을 좀 지어달라 요청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전마을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비특이성질한 인과관계를 예. 인정한 사례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메모리얼 공간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요청을 했었는데 예. 환경부와 기재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결정된 게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었거든요. 예. 도시 생태축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행위로 해서 생태가 파괴되고 단절됐을 때 이걸 이어가는 이런 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 철거는 필수다 이런 조건을 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 민간협의회에서는 장전마을 사건을 기억하는데 비료공장이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흔적을 지우지 마라. 계속 예. 주장을 해서 생태축 복원사업 부지에서 비료공장을 제척합니다. 제외시키고 그런 다음에 공장동 즉 시설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생산시설 같은 건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생태축 복원사업에 부지로 편입을 해서 현재 내년부터 복원사업에 들어갔고요. 비료공장 같은 경우는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하고 안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사진을 전시해 당시의 가동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걸로 앞으로 바꿔낼 생각입니다. 아,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현재 그렇게 익산시하고 협의가 된 거죠. 아, 협의가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생태축 복원도 하고 추모 공간도 좀 마련하고 잊지 말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장전마을로 인해서 이제 환경보건법까지도 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는 어떻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래 환경보건법에는 환경부 장관만 그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장관 명령으로. 주민 건강 영양조사라고 정확히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민간 조사기관이 여기를 공장 가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예. 시료를 제출해야 오염물질을 검출해내는데 공장 관계자들이 이걸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조사가 늦어졌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보도도 그러면서 나왔었고. 민간협의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나름대로의 방해하거나 이걸 회피하거나 자료를 누락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연초박 문제인데요. 폐기물 그 관리법 시행규칙에 연초박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물비로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농진청이 사전 유해성 검토도 하지 않고 실험도 하지 않고 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어떻게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걸 바꾸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개정안을 드렸고요.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환경보건법을 개정을 했고 이제는 역학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관내에서 뭐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런 게 우려가 되면 도지사가 직접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고요. 환경부 장관만 이제 하지 않고 시도 광역단체장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비료 관련된 규격 관련된 고시가 다 개정이 돼서 연초박은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더 이상 재활용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는 지정 폐기물 소각장에서만 소각하게 되어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방해랄지 왜곡된 뭐 자료를 준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마련됐고. 이제 방해를 한다거나 누락을 하게 되면 예. 2천만 원 이하, 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가 그 있게끔 문제점들이 다 법에 규정이 예. 돼 있습니다. 예. 다 이제 법에서 새로 이제 그 개선책이 다 나왔네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장전마을 사건 두고 환경 참사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모르지만 현재도 진행형인 그런 장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전마을 이 사태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 보면 환경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많죠. 전국적 사안입니다. 특히 뭐 매립장, 소각장, 각종 뭐 비료 공장, 공장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데 장전마을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장전마을의 시점은 악취로 발생을 하거든요. 악취. 아, 그랬습니까? 주민들이 예. 악취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 행정에서는 허술하게 그냥 단순하게 신용만 하는 단속만 해가지고 감사원에 다 지적을 받았죠.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손해배상 소송에 진 이유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규명을 제대로 못했다. 예, 법에 정해진 대로 단속도 하고 이 부분에서 검사도 하고 점검도 했어야 하는데 특히 연초박이 있는 것도 실제 적발을 했어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공장이 폐기물 처리업 그 폐업 신고했을 때도 그거를 조치를 취해서 연초박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 감사원 감사에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에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전마을 참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행위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전마을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비료공장이 정해진 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불법적으로 예. 퇴비 연료로만 사용해야 할 유기질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특히 직화 과정 건조 과정에 있는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에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집단으로 암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행정이나 이런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각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예. 특히 환경부나 농진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폐기물 재활용 품목을 정할 때 이 부분 신중히 정하지 않으면 장전마을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예. 하는 거를 경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발할 수 있으니 자 장전마을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이 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별도의 또 보고서 책자로 내신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전마을 환경피해 사건 인과관계가 인정된 날이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올해가 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역사나 이런 참사나 이런 부분을 기억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하는 이유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념비적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별책 보고서 예. 2019년 11월 14일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 제가 기록을 했고요. 특히 예.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한 갈등 상황, 손해배상 소송 내용, 그리고 이 장전마을 사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5주년에 대한 민간 협의 활동하신 분들 위원들의 소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별책 보고서로 발간하게 된 겁니다. 전부 다 그걸 책에 담아내셨네요. 예. 자, 장전마을 피해 마을에서 이제 치유 마을로 전환이 되는 이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10년 후가 지났다고 봤을 때 어떤 기록을 또 남기고 싶습니까? 근데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하는 소망이 요즘 있으실 듯한데. 주민들은 마을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거기가 함나산 아래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기가 너무 맑아져 가지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셨다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지금 집집마다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실제 그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LPG 벌크 시설이라고 집단 공급 체계까지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소도 안에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복지회관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고 뭐 코스모스 심고 해바라기 심고 마을을 갖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아픔의 역사가 좀 새로 바뀌는 역사 친환경적으로
뭔가 바뀌는 역사를 마을에 스스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사례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특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써지면서 그리고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유명한 환경피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 공장을 비롯해서 마을이 그런 준비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장전마을과 비료공장을 좀 활용해서 장전마을 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나마타 일본 수은 중독 사건 같은 경우는 예. 미나마타 학을 구마모토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이런 모습들, 변해가는 모습들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아. 특히 환경에 있어서 마을이 어떻게 그동안 고통과 참사를 겪고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앞으로 10년 되면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람 꼭 이루어지시길 예.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정치 시민넷의 손문선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